강남의 한 음식점. 그 앞에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기자들뿐만이 아니다. 일대가 마비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음식점 주위를 둘러쌌다. 여기는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 클로즈의 종방연 현장이다. 택시 한 대가 음식점 앞에 멈춘다. 차문이 열리고 조금 긴장한 표정의 하윤이 차에서 내렸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에 하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간다. 이 하윤이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자 기자들이 하윤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 8년간의 긴 무명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스포트라이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긴장한 하윤에겐 잘 들리지 않는다. 하윤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음식점 입구로 걸었다. 이런 관심은 익숙치 않다. 그때 새까만 밴 한 대가 서서히 음식점으로 다가온다. 밴 안에 탄 사람이 누군지 이미 눈치챈 사람들은 벌써부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밴의 문이 열리자마자 한 남자가 천천히 다리를 땅으로 내린다. 기자들은 남자를 한 컷이라도 더 많이 찍기 위해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남자를 부르는 목소리는 한둘이 아니다. 큰 키에 슬림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골격을 가진 남자.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정연이다. 그의 외모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돌아보게 만들 만큼 화려했다. 그리고 잘생겼다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었다. 동그랗고 부드러운 눈매는 살짝 올라가 있고 그것이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윤은 음식점 입구에서 정연을 조용히 바라본다. 정연이 수많은 카메라의 세례를 받으며 하윤이 서 있는 음식점 입구로 걸어온다. 환호성과 기자들의 외침,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듯한 셔터 소리. 그 속에 하윤은 정연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일찍 오셨네요, 선배. 그래, 너도 일찍 왔네.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선배. 무신경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연이 몸을 돌려 하윤을 스쳐 지나간다. 그때 하윤이 정연의 손가락을 툭 건드린다. 순간 싸늘하고 나른했던 정연의 눈이 동그랗게 떠진다. 시치미를 떼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는 하윤을 보며 정연은 예쁜 눈웃음을 짓는다. 단 3초뿐이었던 두 사람의 짧은 스킨십. 두 사람은 3초보다 짧은 미소를 숨기며 거리를 유지한다. 둘의 만남은 드라마 클로즈 촬영이 들어가기 전인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형 빌딩이 밀집한 화려한 거리. 수많은 빌딩 중 가장 큰 존재감을 뽐내는 거대한 빌딩이 있다. JT 엔터테인먼트. 결국 와버렸어. 하윤은 오늘 반드시 저 빌딩 안에 들어가야 한다. 빌딩 앞은 어려 보이는 학생들과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저마다 흥분과 설렘을 안고 어슬렁거린다. 그들은 모두 한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다. 바로 JT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A스타. 현재 가요계는 A스타가 완전히 점령했다. 단순히 아이돌 그룹을 넘어 연예계 전체를 흔드는 무시무시한 인기였다. 6명의 멤버 모두 각자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졌으며 경제적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빌딩 앞 인파는 팬들뿐만이 아니다.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왜 기자들이 있지? 특종이라도 있나? 평온한 표정의 하윤이지만 사실 저 엄청난 팬들과 기자들을 뚫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진다. 그래도 들어가야지. 이미 약속했는데. 평생 인연이 없을 거라 여겼던 대형 기획사에 발을 들이는 느낌은 생소하고 이질적이다. 어려 보이는 여학생 무리들이 하윤을 보며 경계하기 시작한다. 하윤은 직업적으로 분류하자면 연예인이지만 인파 속 누구도 하윤을 알아보지 못한다. 연예부 기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하윤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
그저 이상한 여자가 JT 엔터 정문 앞에 멀뚱히 서 있는 정도로만 인식한다. 당연하다. 하윤은 현재 8년째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배우니까. 연극 배우로서 8년째 대학로 극장을 누비며 수많은 배역을 맡아 활약했지만 인지도는 제로였다. 물론 연극계 내에서는 꽤 유명했다. 믿고 쓰는 배우, 연기에 미친 배우, 어떤 배역도 씹어먹는 배우. 그것이 하윤을 따라다니는 별명이다. 하지만 그 별명은 오직 연극계에서만의 평가. 하윤은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에 가까웠다. 여보세요? 하윤아, 어디야? 도착했어? 네, 지금 정문 앞이에요. 벌써? 들어간 거야? 아니요.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뻘쭘하네요. 아, 하윤의 솔직한 말에 전화 속 남자가 웃음을 터뜨린다. 남자는 연극계에서 정점을 찍고 TV 드라마로 넘어간 배우 재영이다. 하윤의 1년 선배인 재영은 유독 하윤을 챙겼고 연극을 하지 않는 지금도 하윤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야, 나 솔직히 네가 한다고 한 줄 몰랐어. 뭐 딱히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고맙다. 네가 가르쳐야 될 멤버가 누군지 알지? 몰라요. 뭐? 선배가 그냥 에이스타 멤버한테 2주 동안 연기 수업 해달라는 말만 했잖아요. 하윤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재영이 탄성을 터뜨린다. 2주 동안의 짧은 개인 레슨. 그것이 하윤이 JT 엔터를 방문하게 된 이유다. JT 엔터 사장과 친한 재영의 갑작스런 부탁이었다. 내가 말 안 했구나. 네가 가르칠 멤버는 정연이야. 누군지 알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정연이를 모르냐? 그게... 물론 하윤도 에이스타가 어떤 그룹인지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아이돌이니까. 9시 뉴스에도 나오는 아이돌. 6명의 멤버 한 명 한 명의 얼굴도 대충은 알고 있다. 단지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키지 못할 뿐이다. 사실 에이스타가 연기 수업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하윤은 꽤 놀랐다. 에이스타는 각종 분야에 종횡무진했지만 유독 연기 쪽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마치 금단의 영역인 것처럼. 너 낯도 많이 가리고 무뚝뚝해서 걔랑 잘해 나갈지 걱정이다. 내가 말 안 해줬어도 미리 물어보지 그랬어. 걱정하지 마세요. 일인데요. 뭐 일 하나는 확실히 할 자신 있어요. 그거야 믿지. 네가 누군데? 연기하면 이하윤이잖아. 정연이라고 했죠. 얼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래, 미팅 끝나면 전화해. 네, 선배. 전화를 끊고 인터폰을 누르기 위해 하윤이 손을 든다. 그때 정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나온다.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하윤을 위아래로 흐른다. 누구십니까? 저는... 하윤이 대답하려는 순간 찢어질 듯한 함성이 들린다. 저 멀리서 커다란 밴 2대가 JT 엔터테인먼트 앞으로 다가온다. 수많은 팬들이 밴 앞으로 집결하고 하윤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이 발빠르게 일대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하윤은 졸지에 팬들과 함께 통제당해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하윤의 표정은 아주 고요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꽤나 당황하고 있다. 이 정도의 소란 속에 있어 본 것은 처음이다. 밴의 문이 열리자 팬들의 함성이 더욱 커진다. 에이스타 멤버가 한 명씩 밴에서 내리기 시작한다. 하윤은 팬들 무리에 갇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팬들 모두 핸드폰을 높이 들고 있어서 멤버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누가 정연이지? 하윤이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쭉 뺀다. 일단 2주 동안 연기 수업을 해줘야 하니 미리 얼굴을 확인해두고 싶은 하윤이다.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리는 멤버의 얼굴이 팬들 사이로 정확하게 보인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하윤은 그가 정연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TV 광고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다. 애쉬빛의 특이한 머리색, 눈을 뗄 수 없는 묘한 분위기. 생각보다 훨씬 키가 크다. 거기다 이목구비는 아름답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 처음
처음 보는 그의 실물은 꽤나 충격적이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은 어떻게 보면 청순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어쩐지 나른하고 싸늘해 보이기도 한다. 어려 보이기도 하고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아직 소년미가 있으면서 섹시하기까지 했다. 가능성 있네. 하윤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한 얼굴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 연기자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왜 이토록 화제인지 알 것 같은 하윤이다. 확실히 그냥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이 아니다. 시끄러운 현장 속에서 정연은 눈 깜짝할 사이 빌딩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3초간 환상을 본 듯이. 하윤이 속으로 웃는다.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게 뭔지 알겠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하윤이 다시 인터폰 앞에 선다. 그러자 방금 전 하윤을 제지했던 남자가 다시 하윤을 막는다. 남자의 얼굴엔 미세한 짜증이 보인다. 누구십니까? 배우 유재영 씨 소개로 온 이하윤입니다. 연기 수업 관련 미팅이 있어서요. 흠칫 놀란 남자가 재빨리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예, 팀장님. 그 방문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이하윤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조금 뻘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 남자. 처음 방문해본 대형 기획사는 입구부터 화려하다. 로비는 마치 호텔 같다. 하윤은 주위를 눈에 담으며 남자를 따라간다. 남자는 곧 커다란 회의실로 하윤을 안내한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상상이 되지 않는 하윤이다. 오랫동안 연기를 해왔고 자신의 연기에 나름 자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적은 없었다. 잘할 수 있을까? 이주 속성으로 뭘 가르쳐야 되지? 극단 선배들은 모두 연기와 레슨을 겸업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드니까. 하지만 하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오로지 연기만으로 생계를 이어갔었다. 연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레슨은 선배 재영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얼마나 까칠할까? 방금 언뜻 봤을 때도 쉽게 친해지거나 편하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날카로움이 흘러넘쳤다. 무례하게 굴면 바로 거절해야지.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린다. 정연아. 먼저 그냥 눈 문을 한번 열고 딱 들어온 감고 해보자. 사람은 덩치가 그런 게 조금 없어. 큰 남자다. 너 옛날에 잠깐 연기 레슨 받았을 그리고 때도 뒤이어 멤버 중에 제일 잘했잖아. 애쉬빛 머리의 남자 레슨하던 사람한테 정연이 연기 소질 들어온다. 있다고 칭찬했던 거 기억 안 나? 형 장난쳐? 겨우 그거 갖고 연기 잘한다고? 사람들이 들으면 웃어 형. 야, 감독이 너 출연시켜달라고 직접 찾아왔어. 네 얼굴이랑 분위기 딱이라고. 야, 너 박종훈 감독님이 얼마나 내 유명한 얼굴이 사람... 뭔 상관인데. 내 연기 본 것도 아니잖아. 정연아, 그래도 박종훈 감독님이다. 박종훈. 일단 오늘 연기 레슨할 사람 불렀으니까 한번 만나봐. 연기는 속성으로 배우면 돼. 연기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럼 춤이랑 노래도 속성으로 정연의 배우면 더 잘하겠네? 목소리가 그래도 아주 신랄하다. 한번 만나서 달리 너 반박할 어떡해? 말이 난 없어진 분명히 말했어. 남자는 이렇게 한숨을 준비 없이 크게 출연하고 쉬며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젓는다. 그러니까 레슨도 필요 없어. 그러다 수업 취소해. 구석에 앉아있는 하윤을 발견하는 남자. 어? 누구? 하윤이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간다. 모자를 벗어야 하나? 하긴 첫 만남에 모자는 좀 그렇지. 모자책 너머로 정연의 얼굴이 살짝 보인다. 정연은 여전히 싸늘하게 얼굴을 굳히고 있다. 힘들겠는데 말도 못 붙이겠다. 하윤은 고개를 조금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유재영 씨 소개받고 왔습니다. 연기 레슨해 주실 선생님 맞죠? 남자가 반갑다는 듯 활짝 웃으며 말한다. 하윤이 무신경하게 눈을 돌리고 있는 정연을 힐끗 바라본다. 과연 수업을 진행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차가운 인상이다. 선배한테 미안한데 역시 거절해야겠지. 속으로 한숨을 쉬며 하윤은 모자를 벗었다. 네, 이하윤이라고 합니다.
모자를 벗고 이름을 밝히는 순간 갑자기 정연이 눈을 크게 뜨더니 하윤을 정면으로 쳐다본다. 갑작스레 정연과 눈이 마주친 하윤이 자기도 모르게 흠칫한다. 뭐지? 정연의 눈이 점점 더 커져간다. 도도해 보이던 눈동자가 동그란 원을 그리며 전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정연이 계속 하윤을 뚫어지게 보다 하윤에게 한 발자국 다가선다. 정연은 어쩐지 기뻐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다. 뭐야? 왜 이러는데? 하윤은 겉으로는 무표정했지만 사실 적잖게 당황하는 중이다. 그 순간 정연이 동그란 눈매를 접는다. 그리곤 아름답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예쁜 눈웃음을 짓는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지금 선배님이라고 했어? 나한테? 날 안다고? 대답 없는 하윤에게 다시 한번 생긋 웃던 정연은 바로 덩치 큰 남자에게 말한다. 형, 나 할게. 드라마 출연하고 연기도 배울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자. 어? 뭐라고? 깜짝 놀라는 남자를 뒤로하고 정연이 다시 하윤에게 다가온다. 가까이서 보니 모공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피부가 좋은 정연이다.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윤이 정연을 올려다본다. 기쁘다는 듯 웃고 있는 정연의 눈동자와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다.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 반짝거린다? 이 말이 그나마 잘 표현되는 말이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도함과 까칠함이 흘러넘쳤는데 정연은 웃을 때와 무표정일 때의 갭이 눈을 의심할 만큼 큰 남자다. 네, 잘 부탁해요. 하윤의 가벼운 인사에 정연의 눈이 더욱 반짝인다. 그리고는 한 발짝 더 하윤에게 다가간다. 정말 이하윤 선배님 맞으시죠? 네, 그쪽은 정연 씨? 하윤이 정연의 이름을 부르자 정연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그리고 웃음을 삼키려 입술을 깨물고 곧바로 덩치 큰 남자에게로 고개를 휙 돌린다. 형, 뭐해? 아니, 왜 거기 멍하니 서 있어? 어? 선배님 기다리시잖아. 빨리 계약부터 진행해야지. 알았어. 정연의 심상치 않은 눈빛을 본 남자는 깜짝 놀라며 허겁지겁 회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정연과 하윤, 둘만 남은 넓은 회의실. 하윤이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앙다물며 시선을 아래로 내리깐다. 정연의 뚫어질 듯한 시선이 느껴져서다. 가까운 거리에서 강렬한 시선을 받으니 긴장감이 몰려오는 하윤이다. 어떻게 날 아는지, 왜 저렇게 쳐다보는지 못 물어보겠어. 8년간 연극계에서 활약하고 종종 영화도 찍으면서 하윤은 나름 뛰어난 비주얼에는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나 아직 면역이 덜 됐나 보다. 그때 정연이 하윤 쪽으로 손을 뻗는다. 덕분에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정연의 팔이 하윤의 허리에 닿기 직전이다. 하윤은 너무 갑작스러워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다. 앉으세요, 선배님. 의자... 하윤이 헛기침을 하고 자리에 앉는다. 덩치 큰 남자가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온다.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죠?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매니저 조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레슨비는 유재영 배우님이 이야기하셨었죠? 네, 괜찮으신 거죠? 네. 재영이 얘기한 레슨비는 상당했다. 솔직히 하윤이 레슨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다. 얼마 드리기로 했는데? 너 모르고 있었구나. 한 번 수업에 20만 원. 형, 지금 선배님이 개인 레슨 해주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수업한다는데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응? 더 드려.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낼게. 저기 정연 씨, 네, 선배님. 저는 원래 주시기로 했던 수업료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데. 안 돼요. 그럼 제가 죄송해서 안 돼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대신 선배님이 힘들다고 생각하실 만큼 열심히 할게요. 알겠죠? 그런 눈으로
그런 하윤이 목소리로 어정쩡하게 고개를 더 이상 끄덕이자 거절하기 힘들잖아. 형준이 다시 끼어든다. 아, 그러면 하윤 씨 수업을 월, 목, 토 오후 2시부터 형. 4시. 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어떡해. 내가 선배님 시간에 맞출 거야. 뭐? 야, 너 스케줄 짜기 얼마나 힘든데. 내가 맞춘다고 했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형준이 흠칫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형준이 정연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 있게 웃으며 눈웃음을 친 적도 없었다. 이하윤이라는 여자 누구지? 얘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선배님, 내일 시간 어떻게 되세요? 네? 내일이요? 내일부터 바로요? 네. 시간은 제가 맞출게요.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새벽도 좋아요. 최정현이 미쳤나? 얘가 왜 이러지? 놀란 형준을 뒤로하고 정연이 한 번 더 하윤을 밀어붙인다. 아니면 오늘 당장도 상관없어요. 혹시 연기 수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곧 촬영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돌변한 정연이 어이가 없는 형준이다. 그럼 빨리 시작하긴 해야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됐고요. 내일 3시 정도 시간 될 것 같은데. 정연 씨는요? 네, 돼요. 야, 너 내일 2시부터 녹음 있고 또. 아, 뭔 소리야, 형. 근데 저 내일은 3시 말고 아니에요. 저 내일 하루 종일 스케줄 괜찮아요. 언제든지 좋아요. 야, 너 내일 아침 7시부터 스케줄 풀이야. 조용히 해. 하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에 무엇인가를 적는다. 선배님, 그리고 저 매일 수업할 수 있어요. 네? 매일이요? 네. 좀 있으면 촬영인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좋아요. 그럼 제가 시간 최대한 빼서 수업을 잡아볼게요. 이왕 정연에게 연기를 가르쳐주기로 했으니 드라마에서 정연이 최고의 연기로 대중들에게 찬사를 들었으면 생각했던 하윤이다. 대충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구체적인 수업 방식이나 시간은 내일 첫 수업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3시까지 여기로 올게요. 선배님, 잠깐만요. 네? 만약에 내일 선배님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수업 시간을 변경해야 되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없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하면 하윤이 말을 멈추고 정연을 올려다본다. 그제야 정연이 말하려는 의미를 알 것 같은 하윤이다. 서로 연락처를 모르네. 매니저님 명함 주시면 아니에요. 저도 형 없이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정연이 슬쩍 웃으며 핸드폰을 하윤에게 건넨다. 하윤이 말없이 자신의 번호를 꾹꾹 누른다. 평생 연이 없을 것 같던 스타 중의 스타와 이렇게 평범하게 번호 교환을 하고 있다니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라 생각하는 하윤이다. 여기요. 하윤이 내민 핸드폰을 받은 정연이 찍혀있는 번호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정연이 눈웃음을 짓는다. 지금 전화 걸게요. 제 번호 저장해 주세요. 전화 왔어요. 제 이름 아시죠? 정연 씨. 네, 맞아요. 최정현이에요. 정연이 손을 내민다. 길고 날렵하며 뼈마디가 남자답게 자리 잡은 예쁜 손이다. 이만 가볼게요. 내일 봐요. 네, 선배님. 조심히 가세요. 하윤이 마지막으로 정연의 얼굴을 쳐다본다. 봐도 계속 보게 되는 얼굴이야. 정연과 형준만 남은 회의실. 엄청난 침묵이 내려앉는다. 정현아. 야, 최정현. 얘가 왜 그래? 최정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뭐? 형, 선생님이 이하연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야지. 야, 나도 선생님이 누군지는 몰랐지. 정연은 조금 전 차분하게 잠긴 눈을 똑바로 뜨던 하윤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까이서 봤다고? 화장기 없는 투명한 피부에 검고 긴 생머리, 풍부하고 깊은 눈동자. 정연은 입술을 말며 눈을 감았다. 진정이 안 되네.
스스로가 어이없다는 듯 정연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금발을 한 남자가 고개를 쑥 내민다. 에이스타 멤버 승하다. 형 뭐해? 아 나 안무 봐주기로 했잖아. 승아야. 뭐야? 형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 승아야. 형 정현이 형 왜 저래요? 몰라. 연기 선생님 만나고선 쭉 저 상태다. 선생님이 누군데요? 이하윤이라고 하던데요. 무슨 연극 배우? 뭐? 이하윤? 야, 너까지 왜 그래? 아니 이하윤이면 그 정현이 형이 완전 좋아하는 배우잖아요. 이하윤이 뭐야? 네 친구야? 뭐야? 앞으로 제대로 선배님이라고 불러. 아 이하윤 선배님이랑 단둘이 수업하는 거야? 정현이 형 제정신 아닐만 하네. 승아가 웃으며 회의실을 빠져나간다. 정연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켜서 조금 전 저장한 하윤의 번호를 검색한다. 직접 입력한 이하윤이라는 세 글자. 정연의 입꼬리가 자연스레 올라간다. 다음날 오후 3시가 되기 정확히 10분 전, 하윤은 JT엔터 앞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건물 맞은편에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하윤이다. 이게 뭐지? 빌딩 반경 30m 안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와글거리고 있다. 이 아수라장 속에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무리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유는 JT엔터 연기자 중 가장 유명한 여배우에게 대형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이다. 영문을 모르는 하윤은 일단 기다린다. 그렇게 한없이 빌딩 앞에 서 있길 30분. 벌써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결국 하윤이 핸드폰을 꺼내든다. 최정현. 하윤이 문자를 보낼까 고민하다 바로 전화를 건다. 신호가 가기 시작한 지 단 3초 만에 정연이 전화를 받는다. 선배님. 아, 정현 씨. 지금 JT엔터 앞에 왔는데 30분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선배님. 회사 바로 앞에 카페 보여요? 네, 보여요. 거기 잠깐 들어가 계세요. 지금 갈게요. 잠깐만요, 정현 씨.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다. 정연이 말한 카페가 저 멀리 보인다. 부지런히 걸어 카페에 도착한 하윤이 입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하윤이 자신이 마실 라떼 한 잔과 정연에게 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한다. 곧 음료가 나오고 하윤이 다시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마자 입구 문이 열린다. 눈을 다 가리는 까만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옷 스타일과 분위기 그리고 체격으로 하윤은 정연을 단번에 알아본다.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이네. 정연이 손으로 모자를 살짝 올려 카페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한다. 하윤을 찾는 듯하다. 하지만 하윤은 정연을 부르지 않는다. 아니, 부르지 못한다. 나 왜 긴장했지? 기분이 이상해진 하윤이 재빨리 고개를 흔든다. 그 순간 모자층을 살짝 올린 정연과 눈이 마주친 하윤. 냉랭했던 정연의 눈매가 하윤을 본 순간 부드러워진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미안해요, 선배님. 오늘 회사에 일이 좀 터져서 당황했죠. 조금요. 근데 오늘 계속 저 상태인가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회사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하면 막 붙잡고 인터뷰 시도할 거예요. 근데 정현 씨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럴 때 돕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일단 나가요. 아, 그럼 정현 씨, 오늘 수업은 다음으로 미루는 안 게... 돼요. 선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연기 수업을 꼭 회사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그런데 어디서 하려고요? 우리 집? 네? 네, 선배님 농담이에요. 아, 그런 표정 하지 말아요. 표정? 내 표정이 어땠길래... 정현 씨, 이거 마셔요. 와,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놀란 듯 감격한 듯 정연의 눈동자가 웃는다. 겨우 아메리카노 하나에 그런 눈빛이라니. 무뚝뚝한 하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내비친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정연의 검은 모자챙 아래 부드러운 눈웃음이 보인다. 선배님, 일단 우리 나가요. 차에 타고 나서 생각해요. 하윤은 결국 정연을 따라 나선다. 정연이 카페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빠르게 걸어가더니 조수석 문을 열어준다. 어색해. 이런 매너에 익숙치 않은 하윤. 하윤은 딱딱하게 굳은 채 조수석에 다리를 넣는다. 문을 닫은 정연이 차를 한 바퀴 뱅 돌아 운전석에 앉는다. 어색함을 깨고 싶은 하윤이 정연에게 말을 건다. 수업은 어디서 하려고요? 글쎄요, 난 어디든 좋은데. 그럼 우리 극장 갈래요? 선배님 극장이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하윤이 속한 극단은 시어그린이라는 극장을 전용으로 쓰고 있다. 물론 다른 극장에서 공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공연은 시어그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윤을 연극 배우로 키워준 극장이기도 하다. 오늘은 공연이 없어서 비어있을 거예요. 정연이 놀란 듯 말없이 눈을 크게 뜨고 하윤을 바라본다. 정연 씨? 좋아요. 선배님 극장 시어그린으로 갈게요.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무대예요. 넓은 무대와 관객석이 펼쳐진다. 시어그린은 근처 수많은 극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메이저 극장이다. 무대 크기와 장치, 관객석 수도 대규모다. 텅 빈 무대 위 두 사람이 덩그러니 서 있다. 문득 정연의 시선이 느껴진 하윤. 뒤를 돌아보니 정연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고 있다. 조금 멍해 보이기도 하고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다. 갑자기 긴장감이 흐른다. 하윤이 급히 입을 뗀다. 여기서 수업해도 되고 아니면 안에 있는 연습실에서 해도 돼요. 네, 어디든 좋아요. 극장에 정연의 목소리가 울린다. 달콤하기도 냉랭하기도 따뜻하기도 차분하기도 한 목소리였다. 갑작스런 침묵 속에 하윤은 계속 생각했던 것을 정연에게 묻는다. 정연 씨,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정연 씨 절 처음 봤을 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알아봤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선배님은 아주 가까이 다가온 정연이 하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인다. 제 슈즈예요. 슈스가 뭐지? 하윤이 얼떨떨한 표정을 짓자 정연이 피식 웃는다. 그리곤 손을 들어 관객석 끝을 가리킨다. 저기, 저 자리, 저기가 제 자리예요. 네? 우연히 연극을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이 극장이었고 그때 선배님 발견했어요. 아, 내가 출연했던 연극을 봤구나. 그래서 알아본 거고.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선배님 연기 봤을 때요. 정연이 마치 그때를 회상하듯 깊게 잠긴 눈동자로 맨 뒷자리를 응시한다. 선배님은 혼자 빛나고 있었어요. 극장 안에 퍼지는 정연의 조용한 목소리.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움켜쥔다. 그리고 몇 번 더 여기에 왔어요. 선배 보려고. 저기 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하윤의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 후끈한 열기까지 오른다. 나 왜 이러지? 정연은 그저 연극 잘 봤다고, 연기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연의 목소리가, 정연의 말이 달콤한 사랑 고백처럼 들리는 하윤이다. 고마워요. 선배님이 선생님으로 왔을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만 보던 선배님이 제 눈앞에 있어서. 기적이죠? 네? 선배님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네? 전 항상 무대 위 카리스마 있는 선배님만 봤으니까. 정연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말투 때문에 하윤이 평정심을 잃어간다.
불행 중 다행일까 하윤의 휴대폰이 울린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걸려온 전화가 반가웠던 하윤. 전화를 건 사람은 하윤과 정연을 연결해준 유재영 선배다. 네, 재영 선배. 하윤아, 지금 통화 돼? 네, 괜찮아요. 너 어제 JT 가서 미팅하고 나면 전화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아, 깜빡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정연이는 만나봤어? 어때? 걔가 좀 시크하지? 까칠하기도 하고 너랑 친해지기 힘들 것 같기는 했어. 그래도 걔가 인성은 알아요. 좀... 어? 까칠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선배, 저 지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너 오늘 시간 있어? 네?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얼굴 본 지 좀 됐잖아. 나 내일부터 드라마 해외 로켓 때문에 몇 주간 한국에 없어. 아, 선배, 저 사실 지금 정연 씨 수업하려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정연이랑 같이 있다고? 벌써 수업을 시작한 거야? 네, 그러니까 선배 해외 갔다 오면 그때 봐요. 하윤아, 잠깐만. 그럼 그 수업만 마치면 시간 되는 거지? 그렇긴 한데 이제 시작할 거라서 시간이 좀... 알겠어. 잠깐만 정연이 좀 바꿔주라. 네? 잠깐만요. 정연 씨, 재영 선배예요. 정연 씨 좀 바꿔달라고 하네요. 저요? 하윤의 말에 정연이 살짝 인상을 쓰며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야, 너 하윤이랑 아주 잘 지내나 보다. 어제 처음 만났는데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한다고? 형 안 바빠? 드라마 찍는다고 맨날 바쁘다고 했잖아. 굳이 그 말 하려고 바꿔달라고 한 거야? 너 오늘 수업 미루면 안 되냐? 나 지금 하윤이 좀 만나야겠는데. 싫어. 부탁 좀 하자. 오늘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나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 간다고. 왜? 선배님 만나서 뭐 하려고? 그냥 식사 함께 하고 또 뭐 이야기 좀 하고. 안 돼. 단호하다 못해 차가운 대답이다. 재영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 너도 같이 와도 돼. 형이 거하게 쏠게. 그래? 계속 싸늘하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정연이 미소를 짓는다. 좋아. 좋다고? 어디서 볼 거야? 내가 선배님 모시고 갈게. 오케이. 주소 문자로 보내놓을게. 혹시 정연의 마음이 변할까봐 재영이 서둘러 전화를 끊는다. 정연 씨, 선배님 죄송해요. 형이랑 약속해버렸네요. 수업 미뤄준다고 했어요? 네. 저도 같이 가도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정연 씨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건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직 선배님이랑 배역 이야기도 못했고 정식 수업 전에 선배님이랑 친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그럼 재영 선배랑 같이 저녁 먹어요. 재영의 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작지만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높은 칸막이로 테이블들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한 식사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겐 제격이다. 정연과 하윤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자리에 앉았다. 넓게 트인 곳이 아니라 좁고 아늑한 곳이라 자리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은은한 조명 아래 테이블 사이가 가까워 정연의 존재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하윤. 어색함을 달래기 위해선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재영 선배는 언제 온대요? 글쎄요. 곧 오겠죠? 일단 주문부터 해요, 선배님. 평소 이런 레스토랑을 전혀 오지 않는 하윤은 메뉴판이 어렵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 하윤의 모습을 정연이 말없이 바라본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더 못 고르겠어. 결국 하윤은 자신도 모르는 메뉴를 시킨다. 직원이 떠나자 다시 침묵이 내려앉는다. 정연은 어쩐지 그 침묵을 즐기는 듯하지만 하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겉모습이 침착하다고 해서 속까지 침착한 것은 아니다. 하윤은 지금 누구보다 동요하고 있다. 하윤이 몸을 살짝 움직이며 정연을 슬쩍 바라본다. 정연은 의자에 편하게 기대고 앉아 조용히 하윤을 바라보고 있다. 덕분에 하윤과 정연의 눈이 마주친다. 정연이 부드럽게 웃는다. 하윤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킨다. 네, 선배. 하윤아. 선배 어디예요? 저희 지금 와서 주문도 했어요. 하윤아 미안해. 갑자기 미팅이 잡혔네.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못 움직일 것 같아. 미안하다. 미국 가기 전에 너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재영은 아쉬움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한숨을 쉰다. 괜찮아요, 선배. 미국 잘 다녀오시고 한국 돌아오면 언제 한번 봐요. 언제 한번? 야, 그러다 또 몇 달 걸리는 거 아니야? 선배는 바쁘니까. 너 만날 시간은 있어?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그럼 끊을게요. 그래. 왜요? 형 무슨 일 있대요? 네, 오늘 못 온대요. 미팅 잡혔대요. 그래요? 식사 나왔습니다. 아, 예. 이쪽으로 주세요. 음식은 훌륭했다. 뭔지 모르고 시킨 메뉴임에도 만족할 만한 맛이다. 식사에 열중하던 하윤이 문득 시선을 느낀다. 고개를 들어보니 역시 하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정연.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 미안해요, 선배님. 제가 너무 빤히 쳐다봤죠. 신기해서요. 네? 상상이나 했겠어요. 선배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밥을 먹게 될지. 더 어색해지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정연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예요? 아, 특수수사팀 이야기예요. 배역은요? 해커예요. 해커? 원래 나쁜 해커였는데 계기가 생겨서 특수수사팀에 임시로 소속되는 해커. 20대 중반에 머리는 좋은데 정의나 도덕관념 같은 건 절대 없는 또라이. 그리고요? 저도 아는 건 거기까지예요. 갑자기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찾아와서 신호비랑 대본 주고 가셨어요. 연기하는 거는 보지도 않고 아직 대본도 못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저 연기로 2억 따낸 거 아니에요. 게다가 배우 김혜연이 10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작품이에요. 연출은 무려 박종훈 감독이고요. 정연의 말투가 시니컬해진다. 선배님같이 뛰어난 배우들은 오디션 보기도 힘든데 말이죠. 선배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윤이 차분하게 정연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본다. 정연의 신경을 긁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정연은 연기 경력이 전무한 유명 아이돌 스타가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캐스팅된 것을 비꼬고 있다. 그 유명 아이돌 스타가 자기 자신임에도 주저함이 없다. 그건 모르죠. 정연 씨 하기 나름이니까. 캐스팅은 감독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감독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이 연기일 수도 있고 비주얼일 수도 있고 스타성일 수도 있어요. 하윤의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에 울린다. 모두가 인정하는 캐스팅은 없어요. 캐스팅은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하윤은 정연의 눈빛을 피하고 싶었다. 너무 곧고 직설적인 맑은 눈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윤은 계속 눈을 맞춘 채 말을 잇는다. 그리고 평가는 대중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저격이 없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정연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하윤의 이야기를 듣는다. 연기는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스스로 의심하는 순간 절대 좋은 연기는 나오지 않아요. 저 어제 정연 씨 나온 광고 봤어요. 네? 아직 확신할 순 없는데 정연 씨 재능 있어요.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연이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굳는다. 맑은 눈동자도 조금씩 흔들린다. 캐릭터를 어떻게 잡는지 중요해요. 같이 연구해봐요. 어떻게 해요? 일단 신호비랑 대본 여러 번 읽고 캐릭터를 만들어가야 돼요. 기존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비슷한 배역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존 드라마나 영화요? 네. 다른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하고 캐릭터를 잡는지 봐야죠. 그래야지 안 겹치면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선배님도 저랑 같이 작품들 보면서 연구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럴게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천재 화이트 해커가 주인공인 영화 있는 거 알아요? 그 손주원 씨 나오는 영화요? 네. 지금 영화 보러 갈래요? 지금요? 영화관에서요? 네.
영화관에서요. 많이 볼수록 좋잖아요. 마스크랑 모자 쓰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뭔가 데이트 같아서 좀 그런데. 아니야, 괜히 의식하지 말자. 이건 일이야. 그럼 그럴까요? 지금 가요 선배님. 저 나가서 차 빼올게요. 하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정연이 바람처럼 사라진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정연을 따라 나선 하윤. 정연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다. 아, 정연씨, 저 얻어먹는 거 불편한데. 그럼 영화는 선배님이 쏘면 되겠다. 정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가게 문을 연다. 저녁이 돼서 조금 쌀쌀한 기운이 도는 날씨다. 아, 참, 그리고 정연씨, 님자는 빼면 안 돼요? 그럼 선배님도 저 편하게 불러주세요. 편하게요? 말 놔도 되는데. 아, 말 놓으세요. 네? 생각해보니 하윤은 정연의 나이도 몰랐다. 정연은 웃을 때 눈이 휘어지는 상당히 어려 보이는 외모다. 하지만 무표정하게 있으면 골격이 예쁘게 잡힌 성숙하고 남자다운 외모다. 하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뗀다. 정연씨, 혹시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의외라는 듯 정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특유의 소년 같은 웃음을 짓는다. 저 26살이에요. 편해지면 놓을게요. 일단 정연씨는 님자 빼고요. 알았죠? 네. 근데 언제 편해지는 건데요? 더 친해지면? 알겠어요. 기대할게요. 갑자기 정연이 부드러운 눈웃음을 풀고 차갑게 한 곳을 응시한다. 순식간에 바뀐 분위기에 하윤도 정연의 시선을 따라간다. 두 사람의 시선 끝에는 두 명의 여자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다. 하윤은 직감적으로 그 여자들이 기자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들은 정확히 정연의 차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다. 저 차가 정연의 차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듯하다. 순간 두 여자가 정연과 하윤이 서 있는 곳을 쳐다본다. 너무 놀란 하윤의 온몸이 굳는다. 그녀들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든 하윤이다. 정연은 현재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완전히 노출한 상태다. 하윤에게는 괜찮지만 정연에게는 너무나 좋지 않다. 정연뿐만 아니라 그룹 에이스타는 5년 동안 스캔들 한 번 없었던 말 그대로 청정 아이돌이었다. 물론 사진이 찍힌다 해도 연기 선생님이라 말하면 된다. 하지만 소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정연과 같은 대형 스타에겐. 안 돼, 도망가야 돼. 순간 얼음처럼 얼굴을 굳히고 있던 정연이 하윤의 팔목을 낚아챈다. 선배 쪽으로. 입술을 깨물 만큼 강한 힘이다. 정연은 하윤의 손목을 확 끌어당기더니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좁은 벽 틈새로 하윤을 밀어넣는다. 물론 정연 자신도 함께 들어왔다. 순식간에 좁은 틈새에 갇혀 두 사람의 전신이 밀착된다. 하윤은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호흡을 삼킨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새는 성인 남녀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곳이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어깨와 팔, 그리고 다리가 맞닿으며 서로의 굴곡이 적나라하게 느껴진다. 키 차이 때문에 하윤의 얼굴이 정연의 가슴과 어깨 언저리에 묻히기 직전, 하윤은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움직여 얼굴이 최대한 정연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 목에 힘을 빼면 정연의 가슴에 안길 수밖에 없다. 3분 같은 3초. 곧 정연에게서 달달하면서도 시크한 향이 난다. 그 향기 때문에 심하게 밀착된 상태가 더욱 실감난 하윤이 눈을 질끈 감는다. 하윤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정연은 차가운 눈으로 기자들을 응시한다. 다행히 카메라를 든 두 여자는 가게 입구에서 눈을 돌려 다시 정연의 차를 관찰하고 있다. 정연이
한숨을 살짝 내쉬며 고개를 숙여 하윤을 바라본다. 하윤은 특유의 무표정으로 굳어있다. 정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미안해요 선배. 괜찮아요? 네. 제 차 근처에 기자들이 있어요. 곧 갈 것 같으니까 좀만 참아줘요. 네. 알아요. 괜찮아요. 거의 밀폐되다시피 한 곳이라 하윤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정연.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잡고 있던 하윤의 팔목을 세게 쥔다. 하윤이 움찔하는 게 느껴진다. 무표정하던 하윤의 얼굴이 미세하게 동요하는 기색이 흐른다. 정연이 무의식적으로 하윤의 손목을 더 강하게 잡고 고개를 숙인다. 정연 씨.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윤이 천천히 얼굴을 든다.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내공이 느껴지는 하윤의 짙은 눈동자. 서로가 내뱉는 호흡이 코끝에 닿고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잠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는 하윤이지만 사실 지금 정신을 잃을 만큼 동요하고 있다. 하윤은 자신의 얼굴이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임에 감사했다. 하윤이 호흡을 고르며 입을 연다. 움직이지 마요. 왜요? 여기저기 다 닿고 있어서. 하윤이 말을 잇지 못한다. 더 이상 동요하는 자신을 숨기는 건 무리다. 곧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표정도 이상해질 게 확실하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정연 씨. 영화는 다음에 봐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선배. 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선배 지금 간다고요? 네. 정연 씨는 5분 있다가 나와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하윤의 말이 맞다. 기자들이 잠깐 이곳을 떠난다고 해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선배. 그게 낫겠어요. 하윤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틈새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정연이 하윤의 손목을 잡는다. 근데 영화 보기로 한 건 꼭 지켜야 돼요? 얼굴이 너무 가까워. 가깝다고. 네. 하윤이 서둘러 틈새를 빠져나간다. 빠른 걸음으로 사거리까지 나간 하윤이 급하게 택시를 잡는다. 택시를 타자 겨우 정신이 든 하윤. 후각이 마비될 것 같던 정연의 향기도 사라졌다. 죽는 줄 알았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브레이크 없이 5시간 동안 지속된 연습이 끝나자 극단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배우들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하윤이 속한 극단은 다음 주에 대형 공연을 앞두고 있다. 원래 엄격했던 하윤은 요즘 따라 더욱 엄격하다. 후배들과 막 극단에 들어온 신입들은 연습 내내 바짝 긴장했다. 이 공연은 하윤이 여자 주인공으로서 끌어가기 때문에 하윤이 후배들을 암묵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다들 수고했어. 오늘 공식 연습은 이걸로 끝인데 B팀은 더 연습해야겠다. 아직 대사 전달력이 많이 부족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쉬고 밥부터 먹고 하자. 네. 바짝 군기 잡힌 후배들의 대답에 옆에 있던 민주가 웃는다. 민주는 하윤의 입단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다. 하윤아,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 지금? 나 별로 생각 없는데. 야, 너 바로 스케줄 있다며. 든든하게 먹어놔야지. 그럼 김밥이나 먹을까? 1시간 뒤 스케줄은 정연의 연기 레슨이다. 파파라치 사건 이후 이틀 만에 보는 거라 묘하게 의식이 되는 하윤이다. 소품과 의상들을 챙기고 있는데 후배들의 대화가 들린다. 야, 오늘 티켓팅 8시니까 7시 30분까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우울하다. 죽기 전에 우리 정연이 실물은 보고 죽어야 되는데. 정현이라는 말에 하윤의 고개가 후배들 쪽으로 돌아간다. 그러게. 이번엔 PC방 가서 대기해야지. 야, 어떻게 1초 만에 매진이냐? 내 말이. 야, 오늘 꼭 성공하자. 지금부터 정연이 기운 좀 받자. 후배들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튼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후배들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다. 2발자국 앞으로 가니 영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3만 명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종합운동장. 정연이 마이크를 쥐고 있다 살짝 인상을 쓴 채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격렬하면서도 자유로운 춤. 춤을 모르는 하윤이 보기에도 너무나 멋있고 완벽하다. 거기다 눈길을 사로잡는 표정까지. 정연이 노래를 시작하려는 듯 입을 살짝 벌린다. 더욱 집중하는 하윤. 정연 씨가 노래를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어쩌면 래퍼일 수도 있겠다. 순간 인기척을 느낀 후배들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본다. 선배. 긴장한 후배들이 서둘러 휴대폰을 끈다. 왜 까? 죄송합니다. 아니야, 지금 쉬는 시간인데 왜 그래? 아, 그래도 연습. 하윤아, 가자. 그래. 끝까지 보고 싶었었는데.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하윤은 민조에게 이끌려 연습실을 나간다. JT엔터 6층. 한 층 전체가 A스타에게만 허락된 공간이다. 멤버별 개인 작업실, 연습실, 그리고 녹음실과 프로듀싱 룸까지. JT엔터는 A스타의 성공 덕분에 2년 전 이 건물을 지어 올렸다. A스타의 성공으로 JT엔터의 시가총액이 올해 1조를 돌파했다. A스타는 데뷔 때부터 성공한 그룹은 아니었다. 기획사에서 모든 것을 프로듀싱했던 데뷔 1년은 암흑기였다. A스타가 빛을 보기 시작한 건 데뷔 2년 차부터 멤버들이 직접 모든 곡을 만들고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그때부터 무서운 성장세와 반응을 이어갔다. 그리고 작년 A스타는 미국 시장에서까지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그룹이 됐다. 6층 오른쪽에 있는 작업실. 그레이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이곳이 정연의 단독 작업실이다. 정연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다. 순간 작업실 문이 벌컥 열리며 멤버 승아가 들어온다. 형, 가이드 녹음해준다고 했잖아. 형? 승아가 불러도 대답 없이 노트북만 노려보는 정연이다. 뭐야? 형, 그제부터 이상한 거 알아? 이하윤 만나러 나간 다음부터 계속... 이하윤 선배님이다. 똑바로 불러라. 뭐야 진짜. 승아야, 너 내가 이하윤 선배 좋아하는 거 알지? 당연히 알지. 그럼 내가 선배를 어떤 식으로 좋아하지? 뭔 소리야 형. 자꾸 왜 그래. 승아가 웃지 마, 헛웃음을 치며 정연을 어떤 바라본다. 하지만 정연의 눈빛은 진지하다. 선배의 신들린 연기가 좋아. 표정도 좋고 목소리도 발성도 좋아. 딱 내가 생각하는 연기자의 정석이라고. 알아. 처음부터 형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선배가 남자였어도 팬이었을 거야. 선배 연기를 좋아하니까. 안다니까. 누가 뭐래? 정연이 대꾸 없이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바라본다. 그제 하윤과 헤어진 후로 정연은 계속 이 질문을 스스로 반복하고 있다. 하루 종일 생각이 난다. 하윤과 좁은 틈새에 밀착했던 그 순간, 하윤의 이목구비 하나하나, 목소리와 호흡, 그리고 동요하던 얼굴색과 미소까지. 이게 뭐지? 뭐? 아니다 승아야, 일단 작업실 가 있어. 나 저녁이나 시간 되니까 작업부터 먼저 하고 있어. 뭔 소리야. 형이 탑라인 써줘야 내가 작업할 거 아니야. 조심스러운 노크다. 이렇게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노크라면 같은 멤버는 아니다. 매니저도 아니고 회사 사람도 아니다.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서 일어난다. 조심스레 문이 열린다. 왔어요 선배?
네, 정연 씨. 베이지색 커다란 후드티와 청바지, 그리고 스니커즈, 화장기 없는 투명한 얼굴에 검은 생머리. 정연이 갑자기 손을 들어 자기 가슴에 올린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다. 그래, 그렇구나. 네? 아니요 선배.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은 정연이다. 정연 씨 왜 그래요? 아니 방금 뭔가 깨달아가지고. 뭔데요? 글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하윤은 갑자기 오기 전 연습실에서 봤던 정연의 콘서트 영상이 떠오른다. 정연이 마이크를 드는 순간 핸드폰을 꺼버렸던 후배. 하윤이 어색하게 말을 건넨다. 정연 씨는 래퍼예요? 네? 아니, 그게. 야 이승아, 너 조용히 안 해? 안녕하세요. 이승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현이 형이랑 같은 팀 멤버예요. 사실 저도 정현이 형이랑 선배님 연극 보러 갔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승아 역시 놀랍도록 예쁜 얼굴을 한 남자다. 정연이 남자답고 까칠한 느낌이 있는 아름다움이라면 승아는 곱고 청초한 느낌의 남자다. 그리고 선배님, 우리 팀 래퍼는 저예요. 저 외모로 랩을 한다고? 그렇게 안 보이죠? 정현이 형은 우리 팀 메보예요. 메보... 메인 보컬이요. 네. 무표정한 얼굴의 하윤이지만 사실 꽤 놀라는 중이다. 그럼 팀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는 거네? 반칙이다. 승아야, 너 빨리 가서 작업해야지. 얼른 가. 알았어요. 진짜. 녹아버린 승아가 아이스크림, 작업실을 아이스크림. 나가자 정연이 문을 닫고 문고리를 잠근다. 선배, 일단 앉아요. 소파에 앉으면 돼요. 네, 그래요. 하윤이 소파로 가며 작업실을 훑는다. 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기계들과 컴퓨터가 가득하고 왼쪽에는 소파와 안락의자 그리고 테이블이 있다. 자, 여기 커피. 고마워요. 선배, 근데요. 정연이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하윤 옆에 털썩 앉는다. 이틀 전 정연과 밀착했을 때 났던 시크하고 달달한 향이 난다. 3인용 소파에 서로의 팔과 팔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선배는 제가 래퍼라고 생각했어요? 아님 제가 래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 농담이에요. 저 영화 몇 개 준비했어요. 뭐부터 볼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차피 다 볼 거니까. 총 몇 개예요? 5개요. 근데 선배, 오늘 이거 다 봐요 우리? 네. 최대한 빨리 해야죠. 그럼 선배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난 괜찮아요. 다음에는 대본 분석해야 되니까 오늘은 다음 작품 캐릭터 분석 끝내야 돼요. 영화가 5편이니 새벽이 돼야 끝날 것이다. 내일 아침부터 공연 연습이 있는 하윤이지만 어쩔 수 없다. 하윤은 한 번 맡은 일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다. 알겠어요 선배. 대신에 이따 모셔다 드릴게요. 네? 다 끝나면 선배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전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래야 제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일단 알겠어요. 아무래도 정연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 허락한 하윤. 정연이 싱긋 웃으며 첫 번째 영화를 재생한다. 커다란 빔 프로젝트가 하얀 벽에 영화를 쏜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보는 건 처음인 하윤은 신기하기만 하다. 곧 영화가 시작되고 정연이 하윤 옆에 앉는다. 또다시 정연의 팔이 하윤의 어깨에 살짝 닿았고 하윤이 뻣뻣하게 몸을 굳힌다.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한 얼굴로 영화에 집중하는 하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연을 의식하고 있는 마음이 들킬 것만 같다. They are about to spend the next 3 days. Get out of here! Run! Come on, Jack!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를 가리킨다. 하윤은 졸린 눈을 억지로 뜨며 배우의 대사와 몸짓에 집중한다. 정연 씨, 방금 저 배우 표정 봤어요? 상황이랑 안 맞죠?
정현 씨. 정연이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 고른 숨을 내뱉으며 그림같이 잠들어 있다. 하윤은 조용히 정연을 바라본다. 긴 속눈썹이 예쁘게 그늘진 하얀 얼굴이다. 하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자고 있는 게 확실하다 생각하니 용감해지는 하윤이다. 어느새 정연의 숨결이 가깝게 느껴질 만큼 다가간 하윤. 아름다운 마네킹 같다.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데도 온기와 습도가 느껴지는 피부. 마치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 든다. 당장 손을 들어 오똑한 코를 건드려보고 싶은 충동이 휩싸인다. 그때 정연이 감은 눈을 번쩍 떴다. 하윤은 너무 놀라 얼굴을 갖다 댄 그대로 굳어버린다. 선배, 네?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그제서야 하윤은 정연에게서 몸을 뗀다.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하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얼굴이 붉어지고 있다. 하윤이 그대로 가방을 챙긴다.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 하윤. 정현 씨, 미안한데 저 가볼게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남은 영화는 다음에 봐요. 이 영화 다 보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에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다음에 마저 봐요.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요. 진짜로 괜찮아요. 정현 씨도 피곤할 텐데 빨리 쉬어요. 하윤이 서둘러 말을 내뱉고 작업실을 나간다. 선배, 미안해요. 다음에 봐요. 순식간에 바람처럼 하윤이 나가고 정연은 황당함에 헛웃음을 짓는다. 늘 고요하고 차분한 하윤이 저렇게 당황하다니.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곡 작업으로 밤을 새운 정연. 영화를 보다가 잠든 것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코앞에서 하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서 상당히 놀랐다. 진짜 얼굴에 뭐 묻었나? 정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나 거울을 찾는다.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서둘러 샤워를 한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자 천천히 정신이 든다. 머리를 말리며 침대에 털썩 앉자 한숨이 먼저 나온다. 하윤이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켠다. 정연과 함께 보던 영화들을 다시 보며 분석을 완료할 작정이다. 포털 사이트에 영화 제목을 치려던 하윤의 손가락이 잠시 멈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을 혼자서 힐끗힐끗 보더니 헛기침까지 하는 하윤. 그리고는 다시 A스타를 검색한다. 검색하자마자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진다. 뉴스, 프로필, 개인 SNS, 사진, 영상. 하윤이 하나하나 클릭하기 시작한다. 멤버는 총 6명. 데뷔한 지 올해로 5년. 보컬 3세, 래퍼 3. 멤버 전원 작곡, 작사, 프로듀싱. 멤버 중 센터이자 메인 보컬인 정연이 가장 많은 저작권을 보유. 작년 겨울 해외 투어 37개 도시 전성 매진 신화. 정연 씨. 여보세요? 선배, 저예요. 자요? 아니요. 하윤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표정을 굳힌다. 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간 거예요? 미안해요. 혹시 저 잠들어서 화난 거 아니죠? 수업 집중 안 한다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선배 아까 엄청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알겠어요. 선배가 아니라면 아닌 거죠 뭐. 진짜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어요 선배. 어쨌든 미안해요, 정윤 씨. 남은 영화 2편은 다음에 봐요. 선배. 네? 언제 말 놓을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친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와, 너무하네. 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선배 방금 웃었죠? 웃으라고 한 말 아닌데 진심이라고요. 안 웃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이틀 있다가 수업할 때 저 첫 번째 씬 대사 다 외워서 완벽하게 연습해 올게요. 선배가 만족할 만큼. 그러면요? 그러면 선배가 저한테 말 놓는 거예요. 어때요? 빨리 대답해요, 선배. 알겠어요. 대신 내가 만족할 만큼 준비하면 그렇게 할게요. 오, 오케이. 진짜죠? 이틀 만에 대사를 모조리 외워 만족할 만한 연기를 하는 건 힘든 일이다. 제 아무리 재능 있는 정연이라도 이틀은 무리다. 정연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하윤도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자, 술잔 빈 사람 없지? 없으면 옆에 사람이 채워주시고 오늘 실컷 먹고 내일 실컷 자고 그리고 이틀 뒤 공연에서 달려봅시다. 하윤이 속한 극단의 최고참인 동곽이 소주잔을 들고 외친다. 아침 9시부터 점심 저녁까지 걸은 마지막 연습이 끝나고 극단 전원이 모여 회식을 하는 중이다. 첫 공연 전전날 총연습을 마치고 거하게 회식하는 전통을 지닌 극단. 이 회식에 불참하거나 선배가 주는 술을 거부하는 건 암묵적으로 금지였다. 하윤이 가장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핸드폰을 확인한다. 벌써 9시다. 정연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저녁 10시.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최소 30분 뒤에는 일어나야 한다. 이하윤, 구석에서 뭐 하는 거지? 응? 술이 없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야 민주, 하윤이 잔 좀 채워라. 이번 공연 히로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모두 하윤이가 원샷 하면 옆으로 파도 탄다. 실시! 하윤이 눈을 질끈 감고 소주잔을 든다. 평소 술이 매우 약한 하윤. 소주 한 잔에 뻗을까봐 걱정이 된다. 하지만 모든 멤버가 하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결국 하윤이 소주잔을 들고 원샷을 한다. 그리고 하윤은 기억이 그대로 날아갔다. 선배? 선민아, 그냥 냅둬. 얘 원래 이렇게 뻗으면 안 일어나. 딱 2잔 드셨는데 하윤 선배 원래 이렇게 술이 약했어요? 평소에는 3잔까지 마시는데 피곤했나 보네. 그나저나 선민이 너 에이스타 콘서트 티켓 성공했어? 선배 우울하니까 그 얘기 더 하지 말아요. 안 됐나 보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나? 하윤 선배 전화 와요. 선배 어? 최정연? 선배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정연이랑 같은 이름이 있었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던데 급한 건가? 제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이하윤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누구시죠? 저 하윤 선배 후배인데요. 선배가 지금 전화 받기가 좀 그래서. 왜요? 선배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요. 자, 1차는 30분 뒤에 마무리합니다. 피 같은 술 한 방울도 남기면 혹시 안 됩니다. 회식 중인가요? 참석해야 합니다. 예. 거기. 혹시 급한 일이신가요? 좀 이따가 하윤 선배 깨면. 아니. 깬다고요? 그게 사실 선배가 지금 좀 취해서요. 계속 전화하시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급한 건가요? 급하죠. 지금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예? 선민아, 왜 그래? 그게 하윤 선배가 이분하고 약속을 펑크 낸 것 같아요. 이분 지금 하윤 선배 2시간째 기다리는 중이래요. 누군데? 누구냐면 우리 정연이랑 이름이 같은 그분. 야, 일단 하윤이 깨워보자. 하윤아, 정신 차려. 하윤아, 너 약속 있었어? 누구 만나기로 했어? 순간 미동도 없던 하윤이 몸을 벌떡 일으킨다.
그리고 아주 멀쩡한 얼굴로 민주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하지만 눈빛이 묘하게 나가 있다. 하윤아, 너 오늘 약속 있었어? 어? 누가 나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 왔는데. 나 정현 씨 만나야 돼. 전화 줘봐. 아주 멀쩡해 보이는 하윤이지만 사실은 취해 있는 상태. 이게 하윤의 술버릇이다. 하윤은 주량인 소주 3잔을 넘기면 몇 분간 기절하듯 잠이 든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게 살짝 핀트가 나간 듯 과감해지고 이상한 말을 한다. 여보세요? 선배? 저예요. 네, 정현 씨. 지금 몇 시죠? 11시에요. 선배 괜찮아요? 네, 미안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작업실로 가면 되죠. 잠깐만요, 선배. 오늘은 괜찮아요. 선배 계속 연락 안 돼서 걱정했던 것뿐인데 수업한 걸로 치고 푹 쉬세요. 안 돼요. 이미 선불로 수업비 다 받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갈게요. 선배 지금 취했잖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혼자 오려고. 안 취했어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위험하니까 그러죠. 정현 씨 시간 안 돼요? 아니, 난 괜찮은데 선배가 여기 혼자 오는 게 위험하다고요. 그럼 오늘 레슨비 다시 돌려드릴게요. 선배 진짜 취했죠? 아니라니까요. 살짝 풀린 눈으로 단호하게 고집부리는 하윤은 확실히 취했다. 알겠어요, 선배. 제가 데리러 갈게요. 주소 불러요. 혼자 오겠다고 하면 진짜 화낼 거예요. 단호한 정윤의 목소리에 하윤이 두 눈을 꿈뻑인다. 하윤, 민주, 그리고 선민을 제외한 모두는 동곽을 따라 2차로 향했다. 하윤은 아까부터 다시 테이블에 고개를 받고 있다. 숨을 쉬는지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뻗어 있다. 민주 또한 2차에 가지 않고 테이블을 지킨다. 멀쩡해 보이는 하윤이지만 사실은 만취한 상태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는 절대 하윤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선민아, 2차 안 가? 선배, 하윤 선배랑 약속한 사람 여기 오는 거 맞죠? 그럴 것 같아. 얘가 계속 안 일어나는 거 보면. 누구예요? 설마 남자친구? 아닐 거야. 얘 사귀는 사람 없어. 근데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다. 얼굴 보고 수상하면 하윤이 안 보내야지. 그 사람 이름이 최정연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소리까지 우리 정연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얼굴 좀 보고 가려고요. 궁금해서. 너 진짜 최정연 좋아하는구나? 선배, 정연이는 진짜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이에요. 외모에 재능에 인성까지 삼위일체라고요. 그 정도야? 몇 살인데? 저랑 동갑... 신나게 말하던 선민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뜬다. 크게 뜬 정도가 아니라 눈알이 튀어나오기 직전이다. 가게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는 180은 훌쩍 넘어 보이는 키에 슬림하면서도 탄탄하게 균형 잡힌 몸매다.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커다란 검은색 후드티. 평범한 차림이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아우라가 있다. 야, 누군지 몰라도 호감이 나네. 연예인인가? 남자는 가게 입구에 서서 빠르게 가게 전체를 훑는다. 그리고 정확히 민주와 선민이 있는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한다. 미쳤어. 뭐야, 선민아, 너 취했어? 남자가 민주와 선민이 앉은 테이블에 도착한다. 남자는 정확히 테이블 가장자리에 엎드려 있는 하윤의 뒤통수를 보고 있다. 혹시 하윤이랑 약속하신 분? 네, 맞아요. 그때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있던 하윤이 고개를 번쩍 든다. 최면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몇 번 깜박이더니 고개를 돌려 정연을 바라본다. 선배? 정현 씨다. 하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정연에게로 걸어간다. 가요, 정현 씨. 더 늦기 전에 연습하러 가요. 야, 너 취한 상태로 어딜 간다는 거야? 약속은 다음에 다시 잡고 그냥 집으로 가자. 안 돼. 나 이미 돈 받았고 정현 씨는 시간이 없어. 수업해야 돼. 그리고 나 안 취했어. 시작됐다. 최종 똥꼬집. 민주는 하윤이 아무리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도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중한 친구를 보낼 수 없다. 혹시 하윤 선배 극단 친구분들이세요? 네네.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정연의 눈빛에 민주는 말을 더듬고 있다. 아, 그럼 저한테도 선배님이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A스타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 놀란 민주는 손으로 입을 가린다. 그리고 선민을 쳐다본다. 선민은 이미 기절 직전 상태다. 선배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윤 선배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믿어주세요. 정연이 직접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건 믿어달라는 의미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는 말이다. 민주는 하윤의 손을 놓았고 정연은 매력적인 눈웃음을 남기고는 하윤을 데려간다. 선배, 이거 뭔데요? 술 깨는 약. 안 취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배 술 버릇이구나. 선배답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술 버릇도 성실해서. 네? 일단 마셔요. 수업 꼭 한다면서요. 안 마시면 저 수업 안 할 거예요. 정연의 말에 하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드링크를 마신다. 하윤이 한 병 다 마시는 걸 본 정연이 차를 출발시킨다. 작업실까지 20분은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좀 주무세요. 안 졸려요. 그럼 눈 감고 있어요. 도착하면 눈 뜨면 되잖아요. 알겠죠? 하윤은 아까부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 머릿속이 깜깜했다, 다시 밝아졌다, 혼란스럽다.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취했다고 하질 않나. 돈을 받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해야 되는데 계속 술 깨는 약이나 주면서 자라고 하지를 않나.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윤이 결국 눈을 감는다. 그리고 단잠에 빠진다. (2분) 정도 지났을까? 정연이 하윤의 어깨를 흔든다. 하윤이 눈을 뜨자 정연이 미소 짓고 있다. 일어났어요? 정연의 미소를 보자 하윤은 눈을 크게 뜨며 머리를 부여잡는다. 정연이 준 약과 30분의 단잠에 술이 깬 하윤이다. 괜찮아요? 머리 아파요? 두통약 사올까요? 정연 씨. 하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정연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표정 변화가 없는 하윤이지만 얼굴에 미세하게 당혹스러움이 비친다. 미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수태를 부린 거야? 술에 취해 레슨 펑크 내고 학생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뻗어 있다가 결국 말도 안 되는 오기를 부려 학생이 데리러 오게 한 하윤이다. 이틀 전에도 추태를 부렸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하다. 진짜 미안해요, 정연 씨. 진짜 많이 취했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온 거예요. 진짜 미안해요. 선배, 저 봐요. 하윤은 정연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사과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빨리 나 보라니까요. 정연의 독촉에 하윤이 고개를 든다. 1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정연과 하윤은 눈을 마주친다. 한 번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하윤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캄캄한 어둠, 밀폐된 차 안, 숨막힐 듯 조용한 공기. 그 속에서 정연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하윤을 바라보고 있다. 정연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마치 두 눈동자에 별이 박힌 것 같다. 하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연의 눈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자신이 어이가 없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 기뻤어요. 선배 그런 엉뚱한 거 하나하나 발견해서 좋아요. 정연 씨.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 불러줘요. 언제라도 괜찮아요. 숙취 때문인지 하윤은 숨이 막히고 호흡도 불규칙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연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릴까? 그리고 우리 수업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선배 많이 피곤하잖아요. 선배 집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대신 다음 수업은 하루 종일 하고요. 어때요? 알겠어요.
고집 안 부리는 거 보니까 진짜 술 깼나 보네. 웃음기 섞인 정연의 목소리에 하윤의 목덜미가 붉어진다. 주소 불러줘 선배. 저 그냥 헤어역 근처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안 돼요. 벌써 12시에요.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요. 진짜 괜찮은데.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간 끝에 결국 하윤이 고집을 꺾는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정연이 엑셀을 밟고 하윤은 민망함과 쪽팔림,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가시방석 같았던 30분이 흘러 하윤의 집 근처에 도착하는 두 사람. 원룸이 많이 모여있는 좁은 골목길이다. 재영 선배? 일주일 전 미국으로 촬영을 간다며 2주 뒤에 보자고 했던 재영의 전화다. 이 시간에 왜? 여보세요? 하윤아, 혹시 자고 있었어? 아니요. 통화하는 하윤을 바라보는 정연의 시선이 따갑다. 집이야? 아니면 뭐 연습하는 중? 집으로 가는 길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 그럼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지금 만나자고요? 선배 한국 왔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촬영이라 지금밖에 시간이 안 나네. 잠깐 볼래? 할 얘기가 있어서. 하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어쩐지 정연의 시선이 더욱 적나라해진 것 같기 때문이다. 묘하게 의식되는 하윤이 고개를 창가로 돌린다. 선배, 죄송한데 제가 10분 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하윤이 안전벨트를 푼다. 정연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미안했고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사과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저 마음 바뀌었어요. 오늘 수업할 수 있어요? 정연이 웃으며 다시 시동을 킨다. 갑작스런 정연의 말에 하윤이 멀뚱히 바라본다. 네? 마음 바뀌어서요. 벨트 매세요 다시. 지금 작업실로 갈 거니까. 상냥한 말투에 웃음을 짓는 정연이지만 내뱉는 말은 단호하고 직설적이다. 지금요? 네. 벨트 안 매면 제가 매드릴 거예요. 정연씨.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갑자기 정연이 왜 마음을 바꿨는지 알 수 없다. 당황한 하윤이 대답이 없자 정연이 가까이 다가온다. 왜요? 묘하게 싸늘한 얼굴의 정연이 하윤의 어깨를 살짝 밀고 안전벨트를 메어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하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눈을 쿵뻑이고 있다. 작업실 갈 때까지 좀 더 주무세요. 아니에요. 확실히 정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예민하고 차갑다. 그리고 다시 수업하자는 타이밍이 너무 갑작스럽다. 정연은 말없이 운전만 하고 하윤은 말을 걸지 못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연이 하윤을 돌아보며 살짝 웃는다. 표정이 왜 그래요? 선배가 수업하자고 했었잖아요. 아니, 조금 갑작스러워서. 제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요? 정연씨, 혹시 화났어요? 네? 제가 선배한테 어떻게 화를 내요? 내가 선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나직한 정연의 말에 하윤이 자기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쉰다. 잠잠했던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지려 한다. 그냥 갑자기 이대로 선배 보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어떻든 수업할 마음이 생긴 거면 난 환영이에요. 선배 지금 수업 생각밖에 없죠? 당연하죠. 우리 수업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걸로 괜찮아요. 네? 다시 재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하윤은 핸드폰을 받지 않고 그냥 가방에 넣는다. 어차피 전화를 받아도 재영을 만날 수 없다. 재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한다. 차 안이 너무 조용해 진동 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선배, 전화 그냥 꺼버리면 안 돼요? 네? 농담이에요. 웃고는 있지만 매서운 눈빛의 정연이다. 다 왔어요, 선배. 벌써 JT엔터 주차장이다.
하윤이 작업실 정면의 커다란 시계를 확인한다. 새벽 4시. 너무 피곤해서 머리는 멍해지고 눈밑이 떨린다. 졸리지는 않지만 눈이 뻑뻑하고 노곤하다. 정연과 작업실에 들어온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다. 하윤이 대본을 하나하나 읽고 시범을 보이며 대사의 톤과 팁을 설명한다. 보통의 연기 수업이 아닌 곧 들어갈 드라마를 위한 속성 수업이라 이 방법이 최선이다. 열심히 시범을 보이다 대답 없는 정연을 하윤이 쳐다본다. 대본을 보며 설명을 듣고 있는 줄 알았던 정연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묘한 눈으로 하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정연씨, 뭐예요? 대본 안 봐요? 대본 보고 있는 선배를 보고 있었어요. 역시 대단해요. 선배 시범이 너무 멋있어서 대본에 눈이 안 가네. 정연씨. 아까부터 선배 피곤해하는 거 알면서도 나 그냥 일부러 있었어요. 선배 대사 읽는 게 너무 듣기 좋아서. 정연씨, 이거 수업이잖아요. 날 보지 말고 대본을 봐요. 수업 중에 선생님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교과서를 잘 보는 것도 학생한테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교과서가 필요 없으면요? 한마디도 안 지지. 하윤이 정연을 노려보자 정연이 바짝 다가간다. 그리고 순간 분위기가 변한다. 웃고 있던 눈이 순식간에 싸늘해진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미세한 얼굴 근육, 눈매와 눈빛만으로 정연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정연의 입술이 열린다. 날 사겠다고? 누나 경찰 아냐? 경찰 입에서 사람 사겠다는 말이 잘도 나오네. 근데 어쩌지? 난 누나보다 돈도 많고 궁하지도 않아. 영장 가지고 체포하러 온 거 아니면 당장 여기서 나가. 하윤이 눈을 크게 뜨고 정연을 바라본다. 방금 정연이 한 말은 대사다. 정연이 연기할 천재 해커 지호의 대사. 알면서도 하윤은 그 순간 정연에게 빨려들었다. 진짜 지호가 된 정연이 누구보다 차갑게 기가 눌릴 만큼 싸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다. 선배 지금 놀랐죠? 그쵸? 내가 이겼죠? 정연이 기쁜 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다. 이겼다고? 뭘 이겨? 선배 나랑 내기했잖아요. 선배가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대사하면 나한테 말 놓기로 했잖아요. 아, 잊었다고 발뺌하기 없기에요. 안 잊었어요. 그럼 됐네. 약속 지켜요 선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정연이 씩 웃으며 하윤에게 다가간다. 선배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빨리요. 아니, 그 정연씨가 어떻게 알아요? 말했잖아요. 나 선배 오래 봤다고요. 제발 그런 얼굴로 날 설득하지 마. 하윤의 입술이 바짝 말라온다.